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박수가 기네요.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4일 하반기 용초사 제5기 1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초사 가니까 이름이 좀 이상하다 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별 뜻이 없습니다. 용산 초파 사랑 모임이죠. 용산이 여기가 용산이고 신계도이니까 용산의 신계도에서 오해가 초파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소림사라는 절 이름도 있죠. 스님들의 무예를 단련하는 소림사, 용초사, 소림사 이름이 비슷한 것입니다. 사자가 붙는 게 또 그 교토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 동지사 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이 이제 영어 학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사립대학으로서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거든요. 대학 이름이 사자래요. 사가 회사 사자가 있고 모임 사자 모이래요. 네, 그런 뜻이 있다. 어쨌든 저 소개를 또 간단히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북이대를 72년 들어가 7, 8년 졸업하고 경북대에서는 내과 전공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과 마치고 난 뒤에 마산통합병원에서 군의관으로 3년 하고 그 다음 86년에서 88년에 서울에서 공직시간 2년 했습니다. 원래 대구 토백인데 서울에서 공직했는 동기는 그 당시에 제가 나올 때 내가 3, 4년제가 같이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티오가 3배가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취업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군대 제대할 때는 되고 갈 장소가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서울에 그 순천향병원의 내과에 김성구 선생님 그 당시에 카디올로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경북대 나오셨어요. 원래 순천향병원에 경북대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성구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군의관에서 한미 군진의학회 있어가 그 군진의학회 38의학회라고 군의관들 모이는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참가했다가 순천향병원에 가가 바로 한남동에서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학회를 했어요. 그 갔더니 선생님이 내보고 그래 제대하는데 어디 지휘하느냐 아주 갈 데 없습니다 했더니 야 11월 달인데 아주 갈 데 말이 되냐 하면서 그러면 내가 저 선배 한번 소개해 줄게. 상도동에 지금 홍익제일병원이 경희제일병원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상도동 상거리에 있는 정혜가 병원에 취직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해가 그 병원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병원장님이 쫓아오셨어요. 왜냐하면 내 과장이 이제 곧 개업한테 사람이 없으니까 급했죠. 그래서 예의대가 중국집에 가 빼가라고 소주 시커 먹고 빼가라고 안주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사인을 쓰고 왔어요. 집에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은 도대체 그 중요한 일을 나누라 대상이 다르고 그렇게 하는 남자가 되죠. 그래가 2년간 개업하고 그 다음에 미래가가 대구서 88년도에 개업을 했습니다. 총파하고 인연을 맺었는 거는 제가 95년도에 그 당시 이제 그 대구 우리 병원 옆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대경 영상의학과가 개업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CT하고 초음파 CT를 갖다 놓고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 후배죠. 이제 초음파를 가르쳐 줬습니다. 왜 가르쳐 줬냐면 CT를 그 당시에 제가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 조금 먼 사는 동네라서 굉장히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음파가 좀 이제 환자가 많으니까 내한테 CT를 의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선생님이 초음파를 가르쳐줬어요. 한 5일간 아침에 잠시 1시간 정도 오셔가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형님 잘해보십시오 하고 갔는데 그게 잘 쉽지 않습니다. 뒤에 의자 2개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초음파를 하니까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 모조리 다 이제 CT를 보내는 거죠. 헤파티시스도 보내고 이달시스도 보내고 모르면 무조건 CT 보냈습니다. 보니까 영상의학 선생님이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무지하게 좋아하죠. 그 당시에 CT는 전 비보험이니까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퇴근하면 이제 제가 영상의학 가가지고 선생님이 초음파하고 CT 하는 거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내한테 설명을 해줘가 한 6개월 정도 배우니까 감이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초음파를 배우는데 러닝 커브가 어느 정도 걸리냐, 한 6개월 바싹하면 도가 좀 튄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되지만 실제로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하다가 정리 같은 걸 조금씩 이제 있어가, 저 뒷방에 좀 기다리세요. 조방입니다. 조방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케이스 같은 걸 좀 이렇게 해가 그 당시에 메디슨 잡지에 소노에이스에 좀 투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천향의 심찬 쌤을 만났는 동기는 심찬 쌤이 초음파 이제 그 제1회 워크숍 할 때부터 제가 서울의 선천향에 가서 강의를 듣고 그랬습니다. 들었더니 2000년도에 선생님이 내보고 5회 때인가 뭐그 10회 때쯤 됐을 겁니다. 10회 때 저보고 그래 김일봉 선생님 초음파 정례도 많이 내는데 강의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거라. 아유 제가 뭐 강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라.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내일 순천향 워크숍이 있거든요. 토요일날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남동에 갔어요. 갔더니 한 5시쯤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5시에 이제 갔더니 내일 강의할 걸 발표 좀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펠로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고 뭐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그 방에서 이제 제 발표를 했어요. 내일 할까. 발표했더니 선생님 막무락 하시느냐 막 강의하는데 뭐 틀렸다 하고 뭐 계속 막 뽑는 게 그때 내 나이가 벌써 이제 제가 40대 중반 아니니까 위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지 몇십 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레지던트처럼 밑에 그 레지던트도 있고 펠로도 앞에서 1시간 가까이 박살났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발표 갔더니 선생님이 뭐 굉장히 칭찬해 주시고 뭐 그래 어제는 그렇게 뭐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락하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이제 나는 또 5시쯤 갔지요. 발표 예인수로 했더니 선생님이 안 계셔요. 그래 휴대폰으로 왔는데요. 내일 아침에 봐. 그래 신쌤이 그 전날 이제 나를 이제 기합을 제가 좀 군기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어쨌든 신생 덕택에 이제 매년 순천향의 초음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초음파 책을 한번 내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98년도인가 그랬는데 심선생님한테 강의하기 전인데 우리 병원의 초음파 정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A4 용지에 그림을 그리가 사진을 붙이고 이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디지털이 안 되고 종이를 출력해가지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메디슨 직원이 우리 병원에 오더니 김일봉 선생님 뭐 하십니까? 뭐 하긴 우리 병원에 정례 이거 모으고 있다. 그 정리 괜찮네. 그거 책으로 한번 내시죠 하는 거래. 그래서 내가 책 내는데 돈 얼마 드냐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책 내는데 무슨 돈을 들어요? 공짜로 내드리겠습니다. 공짜뿐 아니고 책을 100권을 내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나는 기분이 굉장히 좋죠. 내 책 공짜로 내주고 100권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당장 사인을 했죠. 나는 성질이 좀 급해가 그랬더니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는데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 책이 공짜 책이고 메디슨 이제 기계 팔면 공짜로 주는 책이었는데 그 당시에 초음파 책이 몇 권 없었습니다. 심찬서 쌤하고 서울대학의 그 선생님 영상의학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사가 진 심연섭 분이 짓는 책하고 한 초음파 책이 한 5권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저 책은 그때 정례진료였거든요. 책이 너무 잘 나갔어요. 그래서 그 책이 한 5,000권 가까이 나갔습니다. 저도 100권을 받았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한 권밖에 없습니다. 2권 딱 남았는데 한 권은 방에 이제 책장에 놓고 100권 한 권은 집에 놨던데 하루는 우리 선배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김일보이 그 책 한 권 주라 할게. 초음파 책 주라 할게. 예, 책 다 없는데요. 없어 하더니 내 책장을 보더니 있거든. 여인데 감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려지려고 하면, 의사가 알려지려고 하면 3가지죠. 첫째는 학회에 가가 논문을 많이 하는 방법, 제일 클래식하죠. 2번째 방법은 뭐냐,
조금 안 좋은 방법이냐면 TV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TV에 이런 나오면 또 유명히 오른 사람 없죠. 그래서 뭐 아침마당이라든지 뭐 이상한 프로 뭐 한의사 분들하고 나오는 프로 그런데 나오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강의를 많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강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뭐 학회에 나가거나 TV에 나오는 거는 특별한 사람 아니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강의는 누구나 조금만 하시면 강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구나 또 강의할 기회가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순천향이나 내과학회나 뭐 임상조업에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을 넘으니까 학회 가도 이제 원로 취급을 받아가 강의 잘 안 줍니다. 지난번에 임상조업학회 그 회장님 왔을 때 이사회를 했는데 그냥 뭐 이사회가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오늘 참가하신 그 제일 나이 많으신 김일봉 원장님이 건배사를 하십시오. 밥 먹다가 나한테 놀래가지고 내가 제일 나이 많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교수가 되고 싶어하고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요 앞에 앉으십시오. 요 자리가 앞에 교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교수가 뭐 하게 되고 기업 이사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도 강의하니까 강의는 교수 비슷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렇게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조사가 5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1기를 했고 이제 계속 이제 처음에는 2달 하다가 2달 하니까 선생님들은 너무 길다. 매주 토요일 날 가사를 팽개치고 이렇게 공부하러 가면 정말 집안에 민폐된다 해가 한 달 만에 끝내달라 해가 이제 한 달 만에 끝나기로 했습니다.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토요일 하는데 목요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다른 학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습 과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 우리 영초사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또 서울 메디컬 울트라사운드 아카데미 하는 우리 이민영 선생님이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거기에 나오면 회비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실습하고 발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김일봉 초음파 교수를 한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16명이 정규 멤버고 나머지는 이제 준회원입니다. 정회원이 되려면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의 초음파 모임이 잘 되는 원인은 이념이 좋습니다. 3대 이념입니다. 조직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학회든지 이념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구에 제가 하는 김일봉 초음파 교수의 이념 뭐냐면 첫째는 초음파를 배우러 온 모임이 아니고 초음파를 가르치는 전도사가 되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기 전도사를 만드는 모임이다. 그렇게 이념이 틀리죠. 두 번째는 우리 모임은 매주 모인다. 그렇게 매주 수요일 날 모입니다. 참석 안 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 그럼 어떤 거냐 하면 자기가 뭐 아파가 교통사고를 나가 입원을 했다든지 부모님이 갑자기 뭐 했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다 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결혼기념일에도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날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고 그 두 번째 모임 무조건 수요일날 만사를 제쳐놓고 이 모임을 먼저 나오고 온다. 네, 그죠. 우선순위예요. 최우선순위.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임은 발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실력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발표를 하면 좋은 점이 미리 학회에 나오기 전에 슬라이드가 미리 발표하면 자기가 오자를 다 눈에 보입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선생님. 자리 하나 더 의자를 안쪽에 문 열고 저 방 안에 들어가 의자를 열어주십시오. 그 안에 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자 문. 그러면 요 의자를 쓰십시오. 자, 선생님, 우리 선생님 일로 오십시오.
송하인 쌤 앞에 여기 송하인 쌤 열어주세요. 여생님 예 됐습니다. 그렇게 모입니다. 이제부터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념을 가지니까 또 이제 없습니까? 그러면 안방에 한번 볼게요. 이자가 뭐예요? 이자가 뭐였는지 몰라서. 여기 이자 있습니다. 예선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금년 10월에 이제 산부인과 초음파, 산전 초음파가 보험이 되고 내년에 하반기에 이제 초음파가 전면 보험화됩니다. 전면 보험되는데 지금 산부인과 초음파가 지금 10월부터 잘 진행이 되면 아마도 내년 하반기에 초음파가 이제 전면 보험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상에서가 초음파를 못하면 곤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보험되니까 병원에 가가 초음파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못하면 곤란하죠.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수가가 우리가 임상 초음파 학회하고 학회에서 열심히 노력해가 수가 비교적 잘 받았습니다. 간행 수가에 뭐 그건 안 되지만도 그래도 잘 받아. 물론 이제 산부인과가 이번에 20% 깎였죠. 우리도 아마 20% 깎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깎이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수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정부가 원격 진료를 활약하거든요.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변화는 앞으로 모든 진료에는 영상이라는 에비던스를 남겨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격 진료도 결국은 빅5 병원을 정점으로 전국의 병원들이 프랜차이즈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이제 프랜차이즈 되면 환자 확보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나쁜 점은 이제 프랜차이즈에 하락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진료는 에비던스 베이스들 근거를 남겨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간경화 환자가 삼성병원에 다니는 환자가 대구에 우리 병원에 오면 그 환자가 배가 아프다든지 뭔가 이상이 오면 내가 초음파 사진을 찍어가 삼성병원의 원격진료 센터에다가 그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고 영상을 보내주고 삼성에서도 아마 내한테 영상을 보내주고 이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을 모르는 내과 의사는 이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사실은 이 참 내과 의사로 봐서는 청진기와 똑같은 거죠. 초음파는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대학에서 수련반에 배울 기회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초음파를 처음 배울 때 옳게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음파를 하면서 이제 대경 영상외과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병원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초를 모르고 배우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초를 알고 배우면 초음파만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쌤이 5기인데 4기까지 강의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리 이제 이렇게 강의의 시간을 많이 뺏기가 정작 실습 시간이 너무 적다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선생님들 이거 받으셨죠? 저 픽 파워포인트 받으셨죠? 네. 예, 보셨죠? 한번 읽어보셨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너무 안 읽었으면 실망이다. 한번 읽어보면 어떠세요?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예. 그동안 임상하면서 싹 잊었는데 예. 일부 조직 기초를 다시 배우는 그런 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음파나 CT나 MR은 그림자 아닙니까? 영상이라 하는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추적하는 학문이 영상 이야기죠. 그래서 그림자만 보면 해서는 이해가 안 되죠. 실체를 알고 그림자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리고 제가 이걸 PPT를 보내고 유튜브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 강의 유튜브? 몇 분 계신 유튜브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가 김일봉 들어가 보십시오. 김일봉 초음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요번에 보이는 강의 자료를 전부 다 지금 강의 자료가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해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강의 들으시고 토요일 일요일 오후하고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에 들어가가 김일봉 초음파 들어가면 제가 요거 하는 강의 내용을 미리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 미리 보고 와야 됩니다. 저거 전번에 저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이 쫓겨나갔죠. 서남표 총장이 뭐라 했냐면 그 카이스트에 와보니까 여기 와보니까 학교 교수도 30%는 반만 축내는 잘라내야 되겠다. 그 당시에 학생들이 자살을 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남표 총장이 뭐라고 했냐, 야 내가 MIT 다녔는데 MIT 내 동기들 자살한 놈 많고 정신병을 간 놈 많다. 그 자살했고 정신병을 많이 갔다는 것은 학교가 공부를 잘 가르치는 증거다. 아니 카이스트에 그런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학생들이 죽고 정신병 가고 자퇴하고 그래야 그 정상 아니냐. 맞거든요. 그래가 이 선생님 그 서남표 총장이 뭐라고 하냐면 인류대학이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그 대학의 학생들이 상당수가 자퇴하고 자살하고 정신병 가고 그래야만이 인류대학이 된다. 두 번째는 그 인류대학의 교수가 될 때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된다. 야, 이 대학에 가가지고 하도 빡세게 일하다 보면 집에도 뭔가 그래가 마누라한테 이혼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이제 논문을 적게 내가 중간에 잘리가지고 쫓겨나갈 수도 있고 이 대학을 가야 될 거냐 안 가야 될까 엄청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중요하다. 이 대학의 교과서가 전 세계 대학의 교과서가 돼야 된다. 그렇죠. 카이스트에서 교과서가 전 세계 대학 교과서 두면 최고 아니겠어요? 뭐 당연한 거죠. 뭐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대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 결국 쫓겨나갔거든. 그 다음에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수업을 공부 시간에 수업하지 마라. 공부 시간에 미리 한 학기 강의를 전부 다 캠코더를 찍어 학생들한테 주라.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학생들 발표시키고 시험 치고 토론해라. 그러면 학생은 왜 돼요? 잠 못 자. 매일 시간이 수업인데 딱 들어가면 학생이 교수 나가 3번 학생, 5번 학생, 18번 학생 무작위 출제가 발표라고 하면 이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보면 저번에 TV 보니까 입구에 탁 들어가 3면이 뭐냐면 화이트보드예요. 그래서 책상이 복판에 있고 교수가 한쪽에 서가 있으면 학생이 이제 교수가 나가 몇 번 과제 발표를 하면 학생들 쫙 밖에 화이트보드에 이 가지고 막 쓰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맞거든요. 그게 이제 거꾸로 교육이라. 교육은 학생은 발표하고 선생은 앉아가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고 스마트폰 하면서 모르는 것 같겠죠. 정말 그게 좋은 교육이거든요. 교육이죠. 선생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말하고 선생은 앉아 노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른 교육입니다. 그런 이제 교육이 앞으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문과가 아니고 이과입니다. 의학이 이과죠. 공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건 전부 이제 그 이과죠. 이과 공부에 가장 그 학생이 가장 잘 알았다 하는 증거는 여기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면 다 안다. 가령 우리가 브레인에 12신경이 있다면 12신경을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다 이해했는 거죠.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초음파 공부를 해가 이해하면
그 이해는 지식을 화이트보드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있으면 이해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그리면 완전하게 이해를 못 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공부는 초음파 공부는 그림을 자꾸 그려보면 실력이 늘어집니다. 예. 첫 시간은 원래 장황한 강의가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 이걸 다음에 오실 때는 내일 오실 때는 그 컴퓨터로 출력해가 가져오십시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은 병리를 기초로 하는 이제 초음파 영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앞으로 강의에서 최고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러면 우선 초음파를 하는 울트라사운드. 우리 울트라는 말은 초음파의 프리퀀시가 주파수가 높아가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파를 초음파를 하죠. 그래서 이 초음파가 우리 영상에 진단하는 메커니즘은 여기에 프로브에서 초음파 빔이 나오면 요 물질을 통과하게 되죠. 물질을 통과하게 되면 초음파가 어떤 게냐면 첫째는 투과가 되어버리고 또 반사가 되고 산란이 되고 흡수를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일어납니다. 초음파가 가가 물질에서 반사가 안 되고 그냥 통과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에코로 나오는 거죠. 초음파가 반사가 되면 반사의 정도에 따라 저에코, 등에코, 고에코가 생기는 거죠. 산란 흡수가 되면 이거는 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초음파는 우리가 초음파가 반사되는 정도를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는 거죠. 그걸 진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초음파는 CT하고 전혀 메커니즘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초음파에서 우리가 나오는 에코는 무에코, 그 다음에 강에코, 고에코, 그 다음에 저에코, 그 다음에 등에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물체가 반사의 정도에 따라 나오는 거죠. 무에코라 하는 것은 이제 초음파가 가서 완전히 통과해버리고 반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대표적인 것은 간낭종이 되겠습니다. 간낭종. 헤파틱 시스템. 간낭종이 되면 이거는 물이거든요. 물은 초음파가 굉장히 잘 통과해가지고 반사가 안 되니까 새까맣게 나오죠. 은게 무에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후방 음량 증강. 왜 그러면 후방 음량 증강이 생기느냐? 초음파가 물을 통과할 때는 잘 통과해가 감쇄가 안 돼가지고 뒤에 통과해 버리거든요. 뒤에 주위 조직은 통과하면서 산란, 흡수, 반사가 일어나가 감쇄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초음파 기계는 화면이 균질하게 보이기 위해서 뒤쪽으로 중폭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카대학 다닐 때 1등이 70점 맞고 그 꼴찌가 50점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수님이 20점을 플러스해가 100점, 70점 돼가 저는 제시 없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등이 90점이고 꼴찌가 20점 보면 10점 뽑혀가 100점, 30점 되면 반 이상이 제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영상을 균질하게 만들기 위해서 뒤쪽으로 음량을 증폭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비가 물을 통과하면서 초음파가 감쇄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음량 증폭에 의해서 후방 음량 증강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에서 중요한 것은 초음파는 각 물질은 내질에 그 초음파의 투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통과하다가 물질이 틀리더라도 투과도가 같은 비슷한 물질 때는 그냥 균질하게 가는데 물질의 투과도가 다른 물질하고 부딪힐 때는 반사를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간낭종에 있을 때 간실질이 있고 물이 있는데 요 물하고 간실질하고는 음량의 투과도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간실질하고 간물하고 요 사이에는 영양 계면차가 많아가 경계에 고에코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물하고 뒤쪽에도 이렇게 고에코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는 반사를 많이 하는 데서 에코가 고에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초음파가 물질을 통과하면서 이 간실질에는 초음파가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고 물에서는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느립니다. 통과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초음파 빔이 이걸 통과할 때 안으로 굴절이 되고 이렇게 와가 요 초음파 빔이 안으로 굴절을 생깁니다. 그러면 요 굴절된 부분에 섀도우가 생기죠.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죠. 이제 이게 측방 음영이 생깁니다. 측방 음영. 이런 굴절이 되고 음영이 생깁니다. 이런 이제 소견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에코가 보이는 우리 몸에서 혈관은 다 무에코로 보이죠. 네. 물, 혈관은 무에코로 보입니다. 초음파는 물을 찾아내는데 귀신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강에코를 설명을 드릴게요. 강에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에코, 강에코와 똑같이 말하지만 섀도우를 동반하는 고에코를 이제 강에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섀도우, 후방음량 그림자, 섀도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석회화죠. 석회화, 칼시케이션입니다. 석회화가 초음파 빔이 부딪히면 여기에서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과하면서 어테뉴에이션이 일으켜가 뒤에는 섀도우를 만들게 됩니다. 섀도우. 예, 섀도우. 왜냐하면 초음파가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차차차 감시를 일으켜가 거의 초음파 빔이 없으니까 뒤에 이런 섀도우가 여기 석회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기입니다. 공기. 자, 우리가 초음파는 이제 목소리는 잘 통과되죠.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쥐하고 돌고래하고 같은 초음파를 쓰는데 박쥐가 고주파를 쓰겠습니까? 돌고래가 고주파를 쓰겠습니까? 네? 그렇죠. 박쥐하고 돌고래는 박쥐는 한 30에서 50cm만 충분합니다. 그러나 돌고래는 수메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는 빔이 프리퀀시가 높으면 해상도가 높은 대신에 초음파의 투과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반대로 주파수가 낮으면 해상도는 떨어지는데 투과력은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에 쓰는 초음파, 우리가 쓰는 3MHz 이상 초음파는 공기를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높은 고주파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작은 공기일 때는 점상 고에코죠. 그 다음에 공기가 조금 많을 때는 이렇게 대상 고에코. 공기가 더 많아지면 뒤에 섀도우를 챙깁니다. 섀도우. 자, 칼시피케이션하고 틀리가 칼시피케이션은 치밀한데 요거는 공기는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공기 사이에 초음파 빔이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티 섀도우라고 합니다. 섀도우, 클리어한 섀도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의 중요한 것은 공기가 공기방울이 이렇게 있으면 공기방울이 4개가 모여 있으면 공기방울 안에 여기 액체가 끼이는 수가 있습니다. 공기방울에 액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액체 사이에서 초음파 빔이 요 안에 들어가 액체 사이 리버버레이션을 일으키가 이런 아티팩트, 이게 링다운 아티팩트.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런 더티 섀도우가 있으면 공기가 많은 공기 있구나. 그 다음에 요런 링다운에 있으면 공기방울 내에 액체가 있구나. 또 이제 공기가 덴스하게 많을 때, 스토마게 이럴 때, 장간에 공기가 밀집되었을 때는, 장간 공기였을 때는 리버버레이션, 이런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이런 아티팩트를 이게 이제 이건 아티팩트지만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아티팩트를 보고 여기에 있는 물질이 공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공기를 진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소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에코가 되겠습니다. 고에코. 자, 늘 강의를 하지만 초음파의 고에코는 딱딱한 거 아닙니다. 딱딱한 게 아닙니다. 딱딱하고 물렁하고 전혀 관계없고 반사를 많이 하면 고에코고 반사를 안 하면 저에코가 되는 거죠. 무에코 완전 통과예요. 그러니까 초음파의 에코에는 반사에 관계되는 거지 물질이 딱딱하다 소프트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에코 중에 제일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지방이 있죠. 지방. 우리가 지방간이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헤파토사이트 안에 팩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세포질 안에 팻이 있는 거죠. 팻글로뷸린. 그러면 초음파가 이 통과하면서 세포질은 안에는 물이 많죠. 물이 많고 여기에 팻 등하고는 강한 음양 계면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고에코가 보입니다. 지방간에 이렇게 여기에서 고에코로 보이고 그리고 밑에 갈수록 이제 음양 감쇄가 일어나요. 초음파 빔이 약해지는 거죠. 감쇄를.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콜레스테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대표적인 것은 콜레스테롤 스톤, 결석하고 결석 있고 폴립이 있습니다. 폴립. 자, 콜레스테롤 결석은 보면 이렇게 후방 음영이 있습니다. 음영이 있고 에코가 보면 이런 식으로 선상 고에코를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 담즙하고 콜레스테롤은 결석하면 강한 음양 계면차가 생기거든. 그래서 탁 부딪혀서 선상으로 에코가 되고 차차 감쇄되가 섀도우를 만들어 버립니다. 폴립은 어떠냐면, 자, 폴립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폴립은 이렇게 되죠. 여기에 에피셀리움이 있습니다. 상피가 있고 요 안에 히스테오사이트가 있습니다.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콜레스테롤을 엔갈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 폴립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혈액에서 와는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담즙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에피셀리움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담백에 있는 그 히스테오사이트가 나와가지고 그걸 엔갈핑해가 안으로 프로트루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초음파 빔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와가 여기에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안에 히스테오사이트는 콜레스테롤하고 반사를 많이 생기지만 주위에 커넥티브 티슈는 잘 통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요렇게 나오죠. 점상고에코. 점상고에코입니다. 점상고에코.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섀도우는 보이지 않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폴립은 통과하면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히스테오사이트하고 이걸 부딪혀 가지고 고에코로 나오는 거죠. 예, 나머지는 잘 통과하니까 후방 음영이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GB에서 보면 그 GB의 담낭에 보면 GB 아데노마요마토시스 하는 병이 있습니다. 마요마토시스. 담낭 석은 종적이죠. 담낭 석은 종적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담낭은 소화관하고 틀린 점이 다른 소화관은 파이브레어인데 담낭은 그 층이 틀립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소화관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소화관은 이렇게 에피셀리움이 있고 상피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 에피셀리얼 티슈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있습니다. 이걸 무코사라 하죠. 무코사 점막입니다. MM입니다.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그 다음에 서브 무코사가 있습니다. 서브 무코사. 서브 무코사는 베슬, 림프틱, 너브, 그 다음에 글랜드, 그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이 다양한 조직이 막 섞여 있는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있죠. 머슬. 그 다음에 서브 시로사, 시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에 초음파 빔이 딱 부딪히면 소관 내강하고 에피셀리움은 아주 음양 계면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1층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1층 고에코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소관 내강하고 에피셀리움하고의 그 강한 반사에 생깁니다. 제2층은 저에코거든요. 이 저에코는 주로 어디서 MM에서 많이 생깁니다. 무스큘라리스 무코사죠. 예, 하고 서브 에피셀리얼 티슈 일부입니다. 제3층은 고에코죠. 3층이 왜 고에코냐면 이것은 서무코사는 안에 루산 스트럭처인데 베슬, 너브, 림파틱, 그랜드 오만 잡동사내가 다 있으니까 초음파가 굉장히 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질의 다양한 음양계면체가 부딪히니까 반사는 많이가 그렇겠지. 이 딱딱한 조직이 아닙니다. 서무코사는 아주 물렁물렁한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머슬은 제코죠. 우리 몸에서 머슬이 가장 제코로 보이죠. 이건 머슬은 균질한 조직이죠. 균질한 조직이고 초음파 빔이 잘 통하는 조직. 그래서 근육은 제코로 납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죠. 에어컨 끄십시오. 그 다음에 제5층은 고에코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서브 시로사가 파이브로 티슈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로 요즘 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낭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각도가 안 맞는 것은 예, 다시 다 예,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5층은 고에코는 파이브로 티슈하고 바깥에 조직하고의 음양계면체가 생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근데 GB는 어떠냐면요. GB는 앱세리움이 있고 서브 앱세리얼 티슈가 거의 발달해 하는 MM이 없어요. 머슬이 바로 있고 머슬이 있습니다. 머슬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로사 그 다음에 이걸 서브 시로사 하기도 하고 페리 머스큘랄 티슈 에리아라 하기도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머슬도 이 소화관 머슬하고 틀립니다. 소화관은 행으로 가는 게 있고 종으로 가는 게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소화관은 컨트랙션하고 페르살스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바깥으로 밀어도 줘야 되는데 GB는 컨트랙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큘럴 머슬가 없는 거죠. 롱길 머슬거든요. 머슬이 치밀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루스한 머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소관에 압력이 가해지면 GB에 압력이 가해지면 앱세리움 안으로 밀려 들어가 버려요. 앱세리움 안으로 밀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조직에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M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어선이거든요. 캔서가 생기면 이 MM을 뚫고 가면 이제 무코사가 침범하는데 이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기 때문에 GB는 이 GB 내강의 아베가 앱세리움 안으로 들어가면 쭉 안으로 들어가고 머슬도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머슬 사이로 앱세리움 들어가 버립니다. 머슬이 덤성덤성 이걸 갖다가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라고 하죠. GB 아데노마이마트 보면 GB 배관에 이렇게 저에코 부분이 보이고 여기 있고 또 요 저에코 부분 안에 콜레스테롤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초음파 빔에서 이렇게 코메텔 에코가 보이는 거죠. 코메텔 에코. 그래서 이 코메텔 에코가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초음파 진단에 도움이 되는 거죠. GB 아데노마이마토스. 왜 로키 아데탄스키 아이소프사이노 생기는 메커니즘은 서브 MM이 없고 그 다음에 머슬이 서무코사가 별로 발달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스케라리스 프로프리아가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고에코로나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 자, 우리가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보면 고에코로 보이죠. 사이로이드 그랜드 이렇게 보면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안에서 CM 머슬 안 여기 코먼 카로티드 인터널 줄라딘 이소파구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사이로이드 그랜드죠. 갑상선 실질이죠. 요거는 CCA, 요거는 무에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머슬이죠. 머슬은 저에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서비칼 버테브라, 이렇게 경추가 있죠. 경추는 쇄도를 동반하는 방에코로 나옵니다. 자, 갑상선은 왜 고에코로는 갑상선 한마디로 그 물주머니와 똑같죠. 갑상선 해부를 보면 요렇게 폴리클이 있죠. 폴리클이 있습니다. 폴리클에는 폴리클 앱세리움이 있고 요 안에는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콜로이드. 주위에는 커넥티브 티슈,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요렇게 조직이 돼요. 초음파 빔이 이렇게 부딪히면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또 콜로이드 자체도 강한 반사를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상선 암의 초음파 소견을 보면 갑상선 암이 유도암이죠. 갑상선 유도암의 초음파 소견이 4가지죠. 첫째는 저에코, 두 번째는 경계가 불규칙, 세 번째는 톨러된 와이드 모양이 톨러된 와이드, 네 번째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갑상선 유도암의 침윤형 유도암. 이렇게. 그러면 왜 저에코로 나오느냐? 갑상선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앱세리움에서 세포가 증식하죠. 증식하고 주위를 침윤하죠. 주위 침윤. 세포가 밀집되는 거죠. 세포가 밀집이 됩니다. 세포 증식. 세포가 증식이 되면서 밀집이 되면 어떻게 콜로이드를 밀어내고 이 세포가 증식한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이는 거죠. 결국은 모든 암이 보면 일반적으로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암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면 암세포가 정상보다 빡빡하게 밀집이 되고 세포만 꽉 밀집이 되면 초음파가 투과를 잘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저에코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는 파이브로 티슈죠. 섬유 결합 조직. 파이브로 티슈 아까 말씀드린 같이 염증 조직에 섬유화가 굉장히 심해지면 증세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근데 반드시 다 100%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리버의 콜란지오시, 페리페럴 당간세포암은 페리페럴 당간세포는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에코. 왜냐하면 안에 파이브로 티슈가 굉장히 섬유 결합 조직이 심하고 세포 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당간세포. 그래서 초음파가 빔이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에코는 이런 것이 고에코로 나온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